영통 베이비 하우스. 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근입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들어오는 유아용품에 대한 질문 같은 거를 대답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질문들 댓글이나 이런 데로 주셔도 되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주셔도 되고 댓글은 웬만하면은 100% 다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진석근 사적인 질문도 어느 정도 자, 가장 첫 번째, 트라이크와 휴대용 유모차의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트라이크라는 거는 삼각을 뜻하는 트라이와 바이크가 합쳐져서 원래 세발 자전거라는 뜻이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휴대용 유모차보다는 더 가볍고 간결한 프레임으로 되어 있지만 서스펜션이나 핸들링은 좀 더 떨어지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간편하게 외출을 하거나 유모차에는 잘 안 타는데 트라이크엔 잘 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모차 거부가 좀 있는 아이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겠죠. 근데 휴대용 유모차만큼 아이가 승차감이 좋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바구니 카시트를 휴대용 유모차에 체결하면 디럭스 유모차나 절충형 유모차를 안 사도 될까요? 아닙니다. 일단 용도가 많이 다릅니다. 휴대용 유모차에 바구니 카시트를 끼므로써 조금 더 안정감이 레벨업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프레임 자체는 아직 휴대용이기 때문에 바닥이 좋지 않은 곳에 가면 바퀴가 계속 걸리거든요. 제가 이번에 독일 출장을 좀 갔다 오게 됐는데 정말 유럽은 무조건 디럭스 써야겠더라고요. 캐리어도 계속 이렇게 걸리는데 휴대용 유모차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럭스나 절충형 유모차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갓난 아이를 데리고 공항이라던가 데려갔다가 뭐 이동을 하려면 막 택시도 타야 되고 이런 경우일 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지금 카톡 주세요. 자, 그 다음 질문. 휴대용 유모차를 6개월 미만 아이에게 태우면 안 되는 이유. 저희 쪽으로 이제 휴대용 유모차를 신생아 때부터 쓰겠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 되고요. 휴대용 유모차는 웬만하면 다 마주보기가 안 되고 앞보기로 되어 있죠. 바퀴도 굉장히 작고 프레임이 간결한데 예를 들어서 앞보기 상태에서 턱에 걸리게 되면 유모차가 앞으로 이제 꺾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가 안전벨트를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흘러내리거나 떨어지거나 고개가 꺾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김 PD님께서 직접 만드신 홍보물 자료 보니까 제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하셨던데, 경차를 가지고 서킷에 가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면 장 보는 자전거를 가지고 한라산 막 이렇게 막 그런 데를 가는 거, 우당탕탕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거니까 디럭스랑 절충형이 싫으신 거면 아기띠를 하시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돌 미만의 아이는 유모차를 못 갖고 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요즘 유모차 수화물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럭스를 가져가더라도 처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가져가셔도 됩니다만, 만약에 없이 가야 한다면 굉장히 많이 어릴 경우에는 저는 바구니 카시트 꼭 가져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고, 아기띠를 더 챙겨가서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카시트 관련된 질문인데요. 차량 가운데 좌석에 아이소픽스가 있는 차량이 있나요? 가운데 좌석이 가장 안전하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를 두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없고, 신차 구입을 할 때 인디 오더로 따로 넣어주셔야 하고요. 그 인디 오더 같은 경우도 대형 SUV가 아닌 이상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좌석에 설치를 할 때는 안전벨트 설치 카시트를 하거나 휴대용 카시트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모차 기내 반입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유모차의 체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나오고 있는 휴대용 유모차는 대부분 기내 반입이 되지만 항공사마다 수화물 규정이 다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작은 비행기일수록 그게 당연히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신생아 카시트 이너시트를 빼고 짱구 베개 같은 걸 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제 카시트는 공식적으로 같이 안전검사를 본 액세서리가 아니라면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에 좋습니다. 물론 아이가 어떻게 불편해하시거나 이런 게 마음이 아프신 건 잘 이해합니다만, 카시트는 안전하려고 사용하려는 거지 아이가 편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이 장거리 운전을 그냥 최대한 줄여달라 이런 대답밖에 없어요. 이건 괜찮고 저건 괜찮고 이러는 거부터 사실 어디까지 허용해 주는가에 대한 범위 자체가 너무 애매하거든요.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두어주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공식 액세서리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카시트 구매하면 무조건 세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패브릭 안전 검사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유해물질이나 이런 거 나오지 않게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먼지 정도 털어주거나 환기를 좀 시켜주는 정도, 그래도 좀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 유아용 소독제 이런 거 사용해 주시는 것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자, 카시트 사면 들어가 있는 아이소픽스 브라켓, 이거 사용해야 하나요? 이제 아이소픽스 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가이드이기 때문에 설치가 좀 어려운 차들이 있어요. 그 차에 설치할 때는 가이드를 사용하고 하면 더욱 편리해집니다만 뭐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더 이제 가죽에 자국이 남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유모차에 이너시트나 방풍 커버 씌운 채로 접어도 되나요? 되는데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AS가 들어온 경우를 보면은 이런 액세서리랑 사용하다가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액세서리 다 제거하고 접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소픽스가 없는 차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벨트 설치 카시트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최신에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아이소픽스 전용 모델이지만 예전에 나왔던 안전벨트형 카시트들도 꼼꼼하게 안전검사를 보고 나온 거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진석군의 MBTI, 좋아요. 저는 ENFP가 나오는데 N하고 P는 완전 100%예요. 그래서 좀 잡생각도 좀 많은 편이고, 여행 갈 때 뭐 계획 이런 거 안 짜는 편인데요. 제가 약간 소문자이에요. 아이들끼리 있으면 슈퍼스타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사람 많은 자리 가면은 얌전히 있습니다. ENFP는 어떤 유모차 디자인을? 그쵸. 일단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ENFP는 절충형보단 좀 디럭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좀 뭔가 퍼포먼스적인 그게 또 좀 더 있잖아요. 그리고 ENFP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관종이잖아요. 관종. 보여지는 거 좋아하고 디자인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디자인틱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지 않을까요? 스토케 이런 거잖아요. 그쵸. 스토케가 아직도 제 최애 유모차이기 때문에 아마 부가부 동키5하고 스토케 익스플로리하고 참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장을 왜 하고? 뭐 부가부와 스토케 관계자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두 개 다 구매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번 유튜버 DC 가능한지. 카시트를 보면은 제 이제 자녀가 나올 때도 유행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걸 봐야겠지만 저는 무조건 바구니 카시트를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어서 모듈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카시트로 구매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듈형 카시트가 다 들어와 있는 게 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아기가 생긴다면 뉴나로 준비를 할 겁니다. 뉴나 이제 바구니 카시트가 부가부 유모차에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냥 컨버터블로 한다면 멕시코식 사이벡스 중에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앉아있는 거 인테리어 어때요? 저희 이번에 굉장히 저희가 신경 쓴 줄즈 브랜드 존이거든요. 또 줄즈가 친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유럽 후기. 제가 이번에 유럽을 난생 처음 비즈니스 트립으로 갔다 왔습니다. 유럽 땅을 처음 밟았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유럽은 정말 디럭스 유모차를 안 쓸 수가 없겠다. 정말 모두 벽돌길이에요. 직업병이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유모차 못 쓰나 이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진짜 휴대용 유모차 갖고 오신 분들이 3보 1 걸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툭 걸리고 가다가 툭 걸리고 이래가지고 어떤 분은 계속 이게 걸리니까 그냥 접고 아예 안고 가시더라고요.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본 유모차는 사이벡스 프리암 엄청 많았고, 부가부 폭스 많았고, 줄즈도 엄청 많이 보였어요. 데이, 와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가 이제 좀 제일 많지 않았나. 뭐 휴대용은 뭐 글로벌하게 뭐 요요 굉장히 많았고요. 부가부 버터플라이하고 줄즈 에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석군 개모차 컨텐츠는 안 하시나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새로 만나는 분들을 만나면은 유모차보다 개모차를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반려견을 또 키우고 있어요.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일단 개모차에는 그렇게까지는 지식이 있지 않아서, 물론 유모차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여력이 되고 좀 공부를 한다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군이 생각하는 유모차 필수 액세서리. 유모차 필수 액세서리. 제가 생각했을 때 방풍 커버 필수고요.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사제로도 하나 더 사시길 추천을 드려요. 사제로. 왜냐면 디럭스는 어떤 분들은 그냥 펼쳐놓고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봄, 가을에 황사나 꽃가루나 이런 거 되게 심한 날 하루만 밖에 내놓으면 노랗게 이렇게 쌓여있어요. 진짜 끔찍하거든요. 보관 용도의 커버 느낌으로 좀 저렴한 사제도 추천을 드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통풍 쿠시트 필수죠. 그거랑 마지막으로 5호 나이저까지 구매하시는 게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출산을 하시면 네.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컨텐츠로 좀 풀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금액대별로 스펙트럼이 너무 넓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컨텐츠로 풀어보려고 합니다만, 일단은 저는 그냥 제일 무난한 게 모빌이지 않나. 모빌이랑 애착 인형은 다다익선인 물건이거든요. 그냥 많을수록 쓸모가 많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추천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반대로 추천 안 하는 거, 기저귀 절대 선물하지 마세요. 아이 출산도 전인데 기저귀 많이 필요하잖아 해서 이렇게 막
막 결제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하고 아예 안 맞아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당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해보는 컨텐츠를 한번 또 다뤄볼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Q&A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가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